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5선, 4선 뭐 의원 모임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연임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에 제가 전에 이제 뭐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고 뭐 네.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른바 당비 돈을 내는 당원의 네. 숫자가 몇만 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6년에 2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2022년에 120만으로 100만이 늡니다. 저도 그날 이제 장경태 최고한테 확인한 건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촛불이 있었습니다. 네. 촛불형. 상시적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이 100만쯤 됩니다. 맞아요. 연인원 1,700만인데 네. 그분들의 에너지가 이 정당으로 정치를 바꾸자는 쪽으로 간 거죠. 방향을 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NGO 시민단체 동력이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의 지지 기반도 많이 약화됐고 예. 그것이 민주당의 이제 힘으로 모인 그만큼 거죠. 힘으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에너지를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신 통로를 많이 뚫어줘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역사성 제가 그날에 좀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민주당은 한국 정당이 원래 그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그렇죠.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15대 국회 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네. 그때는 이른바 당 총재가 오나예요. 그러니까 쭉 국회의원 배지를 다 달아줬어요. 공천을 줬으니 총재 공천이에요. 그리고 당원은 거기에 동원된 사람일 뿐이죠. 옛날에 막 버스 동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 당원이 주인인 시대로 가는 이제 이 과정, 정당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인데 네. 거기에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10년.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그때. 당헌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발의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헌 1조에 과거에는 당헌 1조가 민주당은 당의 명칭을 민주당이라고 한다. 당의 명칭 1조였어요. 이걸 걷어내고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 헌법 조문을 차용해서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이게 2010년 10월 3일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진화돼 와서 올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 이게 폭발한 겁니다. 당원들이 이른바 하여튼 저 수박 의원이라고 했나요? 수박 등등 당원들 눈높이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쫙 그 정리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힘으로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단지성의 깨어 있는 당원들의 힘이거든요. 그럼 이미 당원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당원 의사를 반영해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당원 구조가 달라졌고 정당 문화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달라진 세상. 우리는 지금 AI GPT-4.5 시대에 저도 깜짝 지금 놀랍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면 역시 그런 달라진 정당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이제 의원님들은 고정관념, 기성관념으로 국회의장 뽑는데 의원들이 해야지 왜 당원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물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당원 참여 의장단 선출,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해야 된다. 저는 찬성합니다. 20%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전당원 투표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좀 과합니까?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요. 현실을 반영해야 하니까 어쨌든 통로를 뚫어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통로를 뚫어주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권 교체로 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자부심과 그다음에 자존감을 가져야
내 돈 내고 기름 넣고 내 돈 내고 밥 사 먹으면서 와서 열심히 집회에도 참석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지 달았다고 다 당권을 다 전유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죠. 나눠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의총 때문에 이제 가셔야 돼서 제가 이제 곧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구당 부활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돈과 지구당, 뭐 돈 먹는 하마, 근데 이제 이미 선거 공영제, 또 정당에 대한 그 보조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또 자발적인 당비가 국고 보조가 더 많이 거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지구당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2016, 2017년 촛불혁명에 상당히 뜨거웠던 그 열기가 민주당으로 많이 수렴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22대 국회의 성격을 저는 제2기 촛불 국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촛불 에너지를 제도 변화로 못 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먹었죠. 21대. 80석도 주었지. 대통령 갖고 있었지. 지방 권력 다. 그렇죠. 지방 권력, 삼권에 대한 다 영향력 다 갖고 있었는데 뭘 했냐. 이게 제도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명이 못된 겁니다. 미완의 그 6월 항쟁은 이게 그래도 6공화국 같지 않습니까? 6월 항쟁. 4.19는 4공화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2공화국으로 갔죠. 쿠데타도 물론 이제 박정희 3공화국으로 가고 전두환 신군부 반란도 5공화국으로 갔듯이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6월 항쟁을 능가하는 그런 에너지가 촛불 항쟁, 촛불 혁명 현직 대통령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는데 아무런 제도 개혁을 못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모아준 국민의 뜻은 제2기 촛불 국회 역할을 해라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래요? 이게 딱 명징하게 들립니다. 제2기 촛불 국회가 되라. 그러면 이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